며느리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붕어빵 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드셔요. 유독 다정한 목소리, 너무 또렷한 눈빛이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은 배불러. 나중에 먹을게. 하자 수진이가 다시 물었죠. 나중에 언제 드실 건데요? 제 성에 무시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까요?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그 표정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붕어빵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무섭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올해 63이죠.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남포동 근처 오래된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골목이 좁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겨울만 되면 골목 입구에서 붕어빵 냄새가 퍼지곤 하죠. 남편 문수가 살아계실 때는 둘이서 자주 붕어빵을 사 먹곤 했어요. 하지만 문수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대로 눈을 감았죠. 그 뒤로 저는 아들 민수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올해 39이고 며느리 수진이는 36이에요. 손주 지훈이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집은 제 명의예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죠. 그래도 저는 아들네 식구들한테 눈치를 봅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건가 봐요. 매일 오후가 되면 저는 골목 입구 붕어빵 가게로 향합니다. 지훈이가 학원 끝나고 배고플까봐 미리 사놓는 거예요. 붕어빵 2개를 봉투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오죠. 지훈이는 할머니가 사준 붕어빵을 무척 좋아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사왔어요? 하면서 웃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도 환해지곤 해요.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는 다릅니다. 제가 붕어빵을 들고 집에 들어서면 수진이는 늘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요즘은 당 줄여야 한다니까요. 지훈이 치아도 안 좋은데. 말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한두 개쯤은 괜찮잖아 하고 대답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곤 합니다. 사실 저는 수진이 눈치를 많이 봐요. 며느리는 늘 바빠 보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거들려고 하면 어머니는 쉬세요 하고 말리죠. 친절한 것 같지만 왠지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부엌에서 뭘 꺼내려고 하면 그건 제가 할게요 하고 가로막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이곤 해요. 며느리도 힘들겠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 내가 참자.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밥을 짓고 집안을 정리하고 오후가 되면 붕어빵을 사러 나가죠. 지훈이 얼굴을 보면 위안이 되거든요. 손주만큼은 할머니를 좋아해 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붕어빵 가게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2개요? 네, 파트로 주세요. 따뜻한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서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또 붕어빵 사오셨어요? 그 말투에는 미세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훈이가 좋아하잖아.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요즘은 건강 생각 좀 하세요. 당뇨 조심해야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붕어빵을 접시에 담아놓고 지훈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붕어빵 2개 사온 게 그렇게 큰일인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피곤한지 말이 없었고 수진이는 지훈이에게만 신경을 썼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일까?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문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문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문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붕어빵을 사고 지훈이를 기다리고 며느리 눈치를 보는 하루. 하지만 그게 제 삶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오후가 되면 붕어빵 가게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부엌 쪽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평소와 다른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수진이가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사오는 그 붕어빵 가게 봉투였죠.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붕어빵을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붕어빵 사왔어요. 팥도 직접 고른 거래요. 목소리가 유난히 다정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뭔가를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어머니는 쉬세요 하며 거리를 두던 수진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요? 고마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매일 사오시는 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 번쯤은 사드려야겠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수진이는 늘 붕어빵을 사오는 걸 못마땅해 했거든요. 당이 많다고 건강에 안 좋다고 말하던 수진이었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갑자기 직접 붕어빵을 사왔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붕어빵이 2개 들어 있었습니다. 팥 붕어빵이었죠. 평소 제가 사오던 것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붕어빵 표면이 유독 윤기가 났거든요.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드셔요. 제 앞으로 접시를 밀어 놓았어요. 저는 붕어빵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드실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봤어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아, 지금은 배가 안 고파서 나중에 먹을게.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붕어빵을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왔어요. 제가 접시에 붕어빵을 담아 식탁에 두자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언제 드실 건데요? 그 질문이 묘하게 들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까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먹으면 되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거실로 돌아갔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붕어빵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왠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너무 기대하는 듯한 눈빛, 너무 다정한 목소리, 평소와 너무 다른 태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가 호의로 사준 건데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고 지훈이도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붕어빵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 수진이는 지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오늘 엄마가 사온 붕어빵 안 드신대. 지훈이가 물었어요. 왜요, 할머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래. 나중에 먹을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사온 거잖아요. 먹어보세요. 아들까지 그러니 저는 더 이상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알았어. 저녁 먹고 먹을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평소처럼 저를 밀어내려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 서서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걸었죠.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그러게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 붕어빵 같은 거 자주 드시면 기운 나잖아요. 오늘 꼭 드세요. 수진이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왜인지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 위에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붕어빵이 담긴 접시였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두었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이 접시 쪽으로 향했다가 멈췄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기가 싫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돈 경숙이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 계세요? 경숙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 사부인. 무슨 일이세요? 경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수진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경숙이 거실로 들어서더니 식탁 위 접시를 보고 말했어요. 어머, 붕어빵이네. 요즘 이거 귀하던데. 저는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먹기 싫으면 사부인한테 드리면 되겠네.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았어요. 저는 봉투를 집어 경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부인, 이거 드세요. 제가 산 것도 아니고. 경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어른이 드셔야죠. 하지만 저는 계속 권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배불러서 못 먹어요. 경숙은 잠시 망설이다 붕어빵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만 먹을게요.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경숙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언제 왔어요? 방금 왔어. 경숙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안도했어요. 잘 됐네. 사부인이 맛있게 드시네. 하지만 수진이의 얼굴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창백해 보였거든요. 경숙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머, 맛있네. 역시 이 집 붕어빵이 제일이야. 저는 경숙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쵸? 저도 늘 거기서 사 먹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 수진이에게로 향했어요. 수진이는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경숙을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에서 핏기가 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서 있지? 수진아, 너도 하나 먹어. 경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배불러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수진이라면 이렇게 목소리를 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경숙은 붕어빵을 다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사돈어른, 어디서 샀어요? 저는 대답하려다 말았어요. 수진이가 산 거니까 수진이가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가 사왔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숙이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봤어요. 어머, 내가 샀어? 수진이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좋아하시길래요.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실해졌거든요.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숙은 붕어빵을 다 먹고 손을 닦았어요. 잘 먹었다. 배가 든든하네. 그리고는 일어서며 말했죠.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경숙이 화장실로 향하자 거실에는 저와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앞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셨어요? 그 질문이 날카롭게 들렸어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랬지. 사부인이 오셔서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고,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보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산 건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사부인한테 대접하고 싶었어.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의 반응이 너무 과했거든요. 그냥 붕어빵 한두 개 때문에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가 있을까요? 화장실에서 경숙이 나왔어요. 사돈어른, 나 그만 갈게요. 수진이한테 잘 있으라고 전해줘요. 저는 일어나 경숙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사부인. 경숙은 웃으며 나갔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수진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겨울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붕어빵 생각을 했습니다. 경숙이 먹은 그 붕어빵 말이에요. 왜 수진이는 저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저는 계속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지만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수진이와 마주치기가 싫었거든요.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민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녁 안 드세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 너희끼리 먹어.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몸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럼 푹 쉬세요. 뭐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붕어빵을 안 먹은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경숙에게 준 게 문제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뭔가가 틀어졌다는 것. 제 머릿속에는 수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붕어빵에 뭔가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그런 짓은 안 하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복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지?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뭐가 무서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두려웠어요. 이 집에서 제가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만 이상했던 거야. 내일은 평소처럼 돌아갈 거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뭔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버렸다는 걸. 그렇게 저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죠. 수진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지훈이는 이미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제가 말을 걸자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인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나가더니 경숙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어머, 사부인.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안색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경숙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사부인,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숙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어젯밤부터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저는 경숙 옆에 앉았습니다. 경숙은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새벽부터 계속 토하고 배도 아프고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도 나고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수진이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에 약 먹었는데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 왔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제 불안한 예감이 맞았던 걸까요? 경숙이 아픈 게 혹시 붕어빵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뭘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제 저녁에 집에서 국수 먹었는데 평소처럼 먹었는데 그 전에는 경숙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붕어빵 먹은 것밖에 없는데요. 경숙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붕어빵 때문일 리 없잖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기 같지 않아. 토하고 배 아픈 게 식중독 같은데.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붕어빵. 수진이가 사온 그 붕어빵. 제가 먹을 뻔했던 그 붕어빵. 경숙이 대신 먹은 그 붕어빵.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붕어빵 맛 끝내줬죠? 느닷없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나는 안 먹어봤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누가 먹었는데요? 저는 경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이 드셨는데. 수진이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붕어빵에 뭔가 있었구나. 수진이가 뭔가 넣었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숙이 갑자기 얼굴을 움켜쥐었어요.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부인. 저는 경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속이 너무 이상해 경숙은 배를 움켜쥐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사부인,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신음만 했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더니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경숙이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습니다. 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숨이 안 쉬어져 경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구급차 불러.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냥 쓰러진 경숙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수진아, 정신 차려. 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걸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환자가 있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토하고 배 아파하다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경숙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경숙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사부인, 버텨요. 금방 구급차 와요. 경숙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사돈어른 경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어요. 붕어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상한 냄새. 역시 붕어빵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는 벽에 기대선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수진이가 붕어빵에 뭔가를 넣었다는 걸. 제가 먹을 뻔했어. 내가 먹었으면 지금 저렇게 쓰러진 건 나였겠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잘못해서 경숙이 먹었고 이제 경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어디 계세요? 여기요. 제가 소리쳤어요. 구급대원들이 경숙에게 달려갔습니다. 빠르게 상태를 확인하더니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급하게 병원 가야 합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요. 제 엄마예요. 경숙을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구급차로 나가는데 저도 따라 나갔어요. 수진이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뭘 드셨나요?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하자 제가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붕어빵을 드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국수를 드셨다고 했고요. 구급대원이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증상을 보면 중독 증상 같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중독.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후회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숙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제발 살아나세요. 병원이 보였습니다.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섰어요. 의료진이 달려 나왔습니다. 경숙을 싣고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저와 수진이는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전까지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쓰러진 모습, 파래진 입술, 이상한 냄새가 났다던 말. 모든 게 생생했어요. 수진이는 서서 복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며느리는 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의사 한 명이 응급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딸이에요. 저도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중독 증상입니다. 빠르게 오신 게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가. 수진이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수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어떡해요?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환자분은 지금 위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의식은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아있다니 다행이었죠.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최근에 뭘 드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어제 일을 떠올렸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붕어빵을 1개 드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국수를 드셨다고 했습니다. 붕어빵은 어디서 구입하신 겁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가 산 거니까 수진이가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며느리가 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그 붕어빵은 환자분 드시라고 산 건가요? 아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산 거였어요. 의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드신 겁니까? 네, 사부인이 경숙 씨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드렸어요. 저는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었거든요. 제 말이 점점 변명처럼 들렸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먹이려던 거잖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수진이를 봤어요. 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시어머니 드시라고 산 건데 왜 우리 엄마가 먹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범인으로 몰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뭔가 넣었잖아. 붕어빵에.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의사가 우리를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두 분 다. 지금 중요한 건 환자분의 상태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백한 독극물 중독 사건이거든요. 경찰.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경찰이 오면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수진이는 계속 저를 범인으로 몰 테고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뭔가 넣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의사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수진이만 남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붕어빵에 뭔가 넣었잖아. 나를 죽이려고.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왜 시어머니를. 그럼 왜 경숙 씨가 중독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산 붕어빵을 먹고 이상한 냄새까지 났다잖아. 수진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전화해서 급하게 왔는데 민수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엄마가 중독됐어요. 시어머니가 준 붕어빵 먹고. 민수는 멈칫했어요. 저를 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가 가로막았어요. 어머니가 엄마를 죽이려 했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도 소리쳤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수진이가 붕어빵에 뭔가 넣었어. 나를 죽이려고. 그런데 잘못해서 사부인이 먹은 거야. 민수는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시어머니 드시라고 붕어빵을 샀어요. 평소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안 드시고 우리 엄마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중독됐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수진이가 평소에는 붕어빵을 못마땅해 했어. 당이 많다고 건강에 안 좋다고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사온 게 이상하지 않아? 너무 먹으라고 강요했고.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건 수진이가 효도하려던 거잖아요. 저는 답답했어요. 민수야, 내가 수진이 편만 들면 어떡해? 엄마가 거짓말할 것 같아? 그럼 엄마는 수진이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진이가 나를 죽이려고 붕어빵에 뭔가 넣었어. 그런데 내가 안 먹고 사부인이 먹은 거야.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찰 2명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신고했나 봐요. 중독 사건으로 신고 들어온 건가요? 한 경찰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네, 환자가 제 장모님이고 이쪽이 제 어머니, 이쪽이 제 아내입니다. 경찰은 저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한 분씩 진술을 받겠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수진이가 먼저 경찰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를 못 믿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은데 상황이 너무 이상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 드시라고 산 붕어빵을 엄마가 안 드시고 장모님이 드셨고 장모님이 중독됐잖아요. 이게 우연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본능적으로 느껴서 안 먹은 걸까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 수진이와 경찰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경찰이 저를 불렀어요. 부인,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제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하면 할수록 제 말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었다는 말, 사부인한테 대접하고 싶어서 줬다는 말, 수진이 태도가 이상했다는 말. 모든 게 궁색해 보였어요. 경찰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독살 미수범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요? 경찰 조사는 길었습니다. 1시간도 넘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저는 지쳐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 진술을 다 듣고는 말했어요. 일단 환자분이 깨어나면 진술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때까지 귀가하셔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경숙이 쓰러졌던 거실이 보였어요. 소파, 바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해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경숙이 쓰러진 것, 병원, 중독이라는 진단, 경찰 조사.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민수는 출근했다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도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훈이도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조용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방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해놓고 지훈이를 불렀지만 지훈이는 먹지 않았어요. 할머니, 배 안 고파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의식을 되찾으셨대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경숙이 깨어났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내일 경찰이 장모님 진술을 들으러 온대요. 엄마도 같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수와 함께였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숙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를 범인으로 지목할까요? 경숙의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이 이미 와 있었어요. 수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경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경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경찰이 경숙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어제 상황에 대해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사돈 어른 댁에 갔어요. 붕어빵을 주시길래 먹었죠. 경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냄새가 좀 이상했거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떤 냄새였나요?
경숙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약 냄새 같았어요. 붕어빵에서 약 냄새가 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먹고 나서 계속 신경 쓰였죠. 붕어빵 봉투에서도 냄새가 났어요. 경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먹기 전에 봉투를 열었을 때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약 냄새였던 것 같아요. 경찰이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 붕어빵은 누가 주셨나요? 경숙은 저를 봤어요. 사돈 어른이 주셨어요. 근데 사돈 어른이 산 건 아니고 며느리분이 사신 거래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드시라고 산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안 드시고 엄마한테 주신 거예요. 경찰은 저를 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인, 왜 안 드신 겁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배가 안 고팠어요. 그리고 며느리 태도가 이상해서 뭔가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경찰이 수진이를 봤습니다. 며느리분, 붕어빵을 어디서 사셨습니까?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골목 입구 붕어빵 가게요. 평소에 시어머니가 거기서 사오시니까 거기서 샀어요. 붕어빵을 사고 나서 바로 집에 오셨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네, 바로 왔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뭔가를 더 쓰고는 말했습니다. 일단 붕어빵 가게를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가게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민수가 데리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경숙에게 달려갔어요. 경숙은 지훈이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아, 외할머니 괜찮아? 경숙이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경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수진이를 봤습니다.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엄마,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지훈이를 봤어요. 왜, 지훈아?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말해도 돼?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뭘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이를 봤어요. 할머니한테 드릴 붕어빵에 엄마가 뭔가 넣는 거 봤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병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냉장고에서 하얀 가루를 꺼냈어. 그리고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 붕어빵 봉투 옆에서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엄마가 하얀 가루를 붕어빵에 넣었어. 경찰이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이게 사실입니까? 수진이는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지훈이가 착각한 거예요. 지훈아, 정확히 뭘 봤니? 경찰이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냉장고 제일 윗칸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붕어빵 봉투를 만졌어요. 언제 본 거니?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저께요. 할머니한테 붕어빵 드리던 날이요. 저는 방에서 나오다가 부엌 문틈으로 봤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지훈이가 봤다니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붕어빵에 뭔가를 넣었던 거예요. 민수가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경찰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정확한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냉장고 수색 영장도 신청하겠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저는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지훈이의 증언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저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손주는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지훈이를 안았어요. 아니야, 지훈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민수는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경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미안해요. 의심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부인. 사부인이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경찰이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부인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수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저, 민수, 지훈이, 경숙만 남았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의심스러울 때는 말해야 한다는 걸. 나를 지켜야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걸.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민수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수진이도 그곳에 있었어요.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에 앉으며 말했어요. 냉장고에서 독극물을 발견했습니다. 쥐약 성분이었어요. 피의자가 한 달 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쥐약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쥐약 분말을 붕어빵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붕어빵 봉투에서도 미량의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쥐약. 며느리가 저를 쥐약으로 죽이려 했던 거예요.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의자를 신문한 결과 범행 동기도 밝혀졌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를 제거하고 집을 차지하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집은 시어머니 명의죠. 피의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편인 아들이 집을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집 때문에 집을 차지하려고 저를 죽이려 했다니. 경찰이 더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도 있더군요. 수익자가 아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보험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문수가 제 명의로 드러났던 보험이었어요. 수진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보험금이 얼마죠?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어요. 2억 원입니다. 피의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2억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다니.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재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피의자 부부에게 빚이 있더군요.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민수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런 빚이 있는 줄 몰랐는데. 경찰이 말했어요.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이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남편 몰래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빚도, 아내의 계획도. 피의자는 빚을 갚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을 팔고 보험금을 받아서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럴 수가. 내 아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피의자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만나겠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경찰이 저희를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수진이는 저와 민수를 보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왜 그랬어?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를 묻는 거야. 왜 나를 죽이려 했어? 돈이 필요했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도 있었고, 이 집도 좁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집이 좁으면 이사 가면 되잖아. 빚이 있으면 같이 갚으면 되잖아. 왜 사람을 죽여?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어.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매일 눈치를 봤어. 내가 불편할까봐. 내가 싫어할까봐. 내가 짐이 될까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죽이려 했어. 쥐약으로.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미쳤던 거예요. 돈 생각만 하다가 정신이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걸 이제는 외면 안 해. 참지도 않아. 민수가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한테 말했어야지. 민수가 소리쳤어요. 빚이 있으면 같이 갚으면 되잖아. 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서 수화기를 다시 받았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지훈이는 생각 안 했어? 수진이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면 지훈이는 어떻게?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지훈이 마음은 어떻겠어? 수진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 못했어요. 지훈이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내 문제야. 너는 너 생각만 했어. 돈이 필요하다는 내 생각, 집이 좁다는 내 생각,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내 생각.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했지. 나도 민수도 지훈이도. 수진이는 바닥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다 다시 들었어요. 수진아, 마지막이야. 진심으로 묻는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후회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후회해요. 정말 후회해요. 뭘 후회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것, 우리 엄마가 대신 다친 것, 지훈이한테 이런 모습을 보인 것, 다 후회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어.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도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저희는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따라왔죠. 복도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수진이의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갔어요. 민수와 경숙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이는 죄수복을 입고 나왔어요. 얼굴이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수진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사 갈 거야. 작은 집으로.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혼자서. 사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던 세월,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날들.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요.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외로운 게 나쁜 건 아니야.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낫지. 집을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 집은 민수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부산 서면 근처였죠. 시장도 가까고 병원도 가까웠어요. 이사하는 날 지훈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했어요. 저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지훈아.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 할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지훈이가 울먹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용기 내줘서 할머니가 살았어. 짐을 다 싸고 나니 집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문수와 함께 살았고, 민수를 키웠고, 지훈이도 봤어요. 추억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어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저는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경숙이 문병을 왔습니다. 사돈어른, 집이 아담하네요. 저는 차를 끓여 대접했어요. 사부인,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경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미안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제가 말했습니다. 경숙은 손을 저었어요. 사돈어른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돈어른이 제 목숨을 구하신 거예요. 저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 편안한 대화였어요. 경숙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어느 날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죠. 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를 걷다가 붕어빵 냄새를 맡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붕어빵 가게가 있었어요. 예전에 다니던 그 가게는 아니었지만 똑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붕어빵이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몇 개 드릴까요? 하나요. 파트로 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2개를 샀었죠. 지훈이 것까지. 하지만 이제는 하나면 됐어요. 저 혼자 먹을 거니까요. 따뜻한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받았습니다. 손 안에서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김이 확 피어올랐죠.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팥이 달콤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제 입안에서 녹아내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건 음식만이 아니라는 걸. 이 붕어빵이 따뜻한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지킨 용기가 따뜻한 거라는 걸. 더 이상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낸 용기 말이에요.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게 저를 위험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달라요. 제 생각을 말하고 제 감정을 표현합니다. 붕어빵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는 하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민수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예전보다 편해졌어요. 눈치 안 보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주말마다 놀러 와요. 제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합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저도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경숙과도 자주 만납니다. 시장 구경도 같이 가고 차도 마시고 좋은 친구가 됐어요. 수진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용서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 상태. 그냥 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어요. 작은 집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제가 제 방식대로 꾸민 공간이었거든요. 제 취향대로, 제 편한 대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셨어요. 문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사진 속 문수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내 삶을 살 거야. 눈치 안 보고 참지 않고.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할 거야. 혼자서도.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침대가 편했어요. 제가 고른 침대였거든요. 베개도 제가 좋아하는 높이로 골랐고 이불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들 어디서 듣고 있는지 사연을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